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들. 오늘 3장 회계의 순환과정 이제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주식회사 한강이라는 가상의 회사를 통해서 쭉 그 설립부터 이제 결산일까지 거래를 제시했고요. 분계를 통해서 재무제표까지 도출을 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도출한 재무제표에서의 당기순이익이 14만 5천이었죠. 그런데 14만 5천은 정확한 당기순이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발생기준에 따라서 수익비용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현금 기준으로 인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금 기준을 발생기준 금액으로 바꾸는 조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게 될 결산 수정 분계라는 것입니다. 결산 조정 분계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본수에서는 그냥 결산 수정 분계로 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책을 보면은요. 기중에 회사는 주로 장부 기록의 편의를 위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데 초점을 두는 현금 기준에 따른 장부 기록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발생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100% 발생 기준 장부 기록하고 일부의 현금 기준이 들어간 경우에 두 금액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결산 시점에 가서 이 둘을 일치시켜주는 어떤 수정 분계를 여기에 가한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100% 발생 기준에 따른 장부 기록이 나올 텐데요.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시산표를 만들고 그거를 두 동강이 내면 재무상태표와 포괄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1장과 2장에서의 시산표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수정전 시산표입니다. 수정전이라 하면 결산 수정 분계가 반영되기 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산 수정 분계를 반영을 우리가 이제 3장에서 배우고 나면 그 수정전 시산표에 결산 수정 분계를 반영한 시산표를 수정 후 시산표라 하고요. 당연히 재무상태표와 포괄 손익계산서는 결산 수정 분계가 반영된 수정 후 시산표로부터 도출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부터 다양한 결산 수정 분계를 보게 되는데요. 꽤 어렵습니다. 이 3장의 내용은 3장만 넘기고 나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회계 원리의 7분응선은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고요. 수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한 번 들어서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한 번 딱 들었는데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그 친구는 아마 거의 회계의 천재가 아닌가 생각이 되죠. 자,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이제 결산수정분계. 결산수정분계는 크게 발생에 대한 결산수정분계가 있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나중에 이연에 대한 결산수정분계. 전부 처음 듣는 용어라 여러분들이 좀 인상을 찡그릴 수 있겠는데 하여튼 이것도 세월이 해결을 해줄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쭉 배우다 보면 뭔가 이제 잡히는 게 나옵니다. 자, 먼저 미수수익이라는 계정인데요. 자, 미수. 앞에서도 몇 차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미수.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수가 들어간 계정은 자산입니다. 미수금, 미수수익. 이렇게 미수. 미지급하면 뭐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무,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미수가 들어간 건 앞에 어떤 글자에 미수가 들어갔으면 자산, 미지급이 들어갔으면 부채. 여기에 수익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수익이 아닙니다. 이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미수, 자산, 미지급, 부채입니다. 자, 미수 수익은 뭔가? 자, 보세요. 회기 기간 중에 수익은 발생했어요. 수익이 발생됐대. 그런데 결산일까지 돈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장부 기록을 안 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게 현금 기준 아닙니까? 발생 기준에선 이 돈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수익이 발생됐으니 수익을 인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산일에 무슨 수익, 계정은 다양하겠습니다. 수익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수익입니다, 이건. 이때 상대 계정으로 자산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 자산의 과목이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입니다. 미수수익. 이 수익을 예를 들어 이자 수익, 이자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미수수익. 예를 들어 임대료 수익, 그러면은 미수임대료. 수수료 수익, 그러면은 미수수수료, 미수수익에 대한 수수료. 전부 이제 이런 거. 이것이 이제 미수수익이라고 이제 통칭을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20X1년도 결산 시에
미수수익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러면은 보통 다음 연도에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때 현금 잡으면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되어 미수수익이 그때 죽는 겁니다. 이제 다음 연도에. 미수수익은 자산 계정이고요. 자산부채 자본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1월에서 2월을 넘어가듯이 1년도 말에서 2년도 초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미수수익이 감소가 되면서 끝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요걸 보자라는 겁니다. 돈이 안 들어왔어도 수익을 인식하고요. 수익은 다양할 수 있는데 이때 자산 계정이 미수수익입니다. 이 미수수익은 다음 연도에 돈 받으면서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요. 이게 이제 박스가 시산표인데요. 결산일에 돈은 안 받았어. 회사의 기록을 보니 기록을 안 했어. 돈을 안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잡아야죠. 이렇게. 이때 대차가 일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산을 잡습니다. 자산, 미수수익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죠. 다음 연도로 미수수익은 2월이 됐습니다. 그때 다음 연도에 현금을 수취합니다. 이때 이제 미수수익 빠지면서 현금 올라가고 끝나는 거죠. 자,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교재 112페이지의 예제 1번입니다. 거의 모든 기업에서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갑이라는 회사는 1년도 4월 1일에 은행에 1년 만기 정기예금 100만 원을 예치했습니다. 이자는 연 6%고요. 만기인 2년도 4월 1일 날 받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음은 정기예금에 예치한 1년도 4월 1일, 결산일인 12월 31일, 다음 연도 만기 수취하는 날 4월 1일 날 해야 될 분계를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문제는 요겁니다. 12월 31일. 자, 보세요. 이제 4월 1일에는 이렇게 쓸 거예요. 현금이 빠지면서 정기예금 이렇게 자산이 현금이라는 자산 빠지고 정기예금이라는 자산 올라가고 뭐 이렇게 일단 분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 날부터 이자는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발생. 계속 1원, 2원, 3원, 4원 발생을 할 텐데 내 주머니에 돈은 안 들어오는 거죠. 즉 통장의 이자는 안 찍히죠. 이유는 뭐냐면 처음부터 1년 뒤에 만기가 될 때 은행은 이자를 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사는 이자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12월 말일이 됐습니다. 이자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한 번도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을 인식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자, 이제 해야죠. 4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9개월분 이자가 발생이 됐을 거 아니에요. 100만 원에 6%에 12분의 9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실무에서는 일수 계산을 하지만 우리 회계학 책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월할 계산을 할 겁니다. 4만 5천만큼 이자가 발생됐으니 수익 계정인 이자 수익 4만 5천 이렇게 잡습니다. 이때 상대 계정으로 나중에 받을 권리가 생긴 거 아닙니까? 자산입니다. 받을 권리는 자산, 미수로 시작되는 거죠. 미수, 수익. 이 차변 계정을 미수이자 이렇게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제 미수이자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계정이 미수수익이라는 계정을 쓸게요. 미수이자, 미수수수료, 미수임대료 여러 가지 미수로 시작되는 자산 계정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포괄적인 과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수수익. 됐나요? 그러면 다음 연도 4월 1일 날 드디어 이제 원금과 이자를 받을 거 아닙니까? 원금 100만 원에 이자 6%, 6만 원을 받겠습니다. 이때 분계는 어떻게 하냐면 대변은 차변에 있던 정기예금 죽어야죠? 또 차변에 있던 미수수익 죽어야죠? 한편 2년도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석 달 동안 이자가 발생됐을 거 아니에요. 100만 원 곱하기 6%의 12분의 3. 요거는 2차년도 이자 수익이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현금 기준으로 회계 처리했더라면은 1년도에는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이자 수익은 하나도 안 잡히고 돈을 받는 2년도 4월 1일 날 6만 원이 다 잡힐 거 아닙니까? 발생 기준에 따르면 돈을 얼마를 받든 상관없이 1년도에는 9달치 이자, 2년도에는 석 달치 이자가 45,000, 15,000씩 인식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걸 위해서 45,000이 잡히고 15,000이 잡히기 위해서 1년도 말에 45,000만큼 수익 잡고 자산 잡고 그 다음에는 요 45,000은 요 현금 속에 일부 있죠? 그러니까 돈 받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미리 발생됐을 때 인식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발생에 대한 결산수정분계 미수 수익을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겁니다. 미지급, 부채죠? 미지급이 들어간 건 부채입니다. 미수는 자산이고.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회계기간 중에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일까지 돈은 안 줬어. 이때 만약에 장부에 이 내용을 기록 안 했다면 결산 시점에 수정하자라는 거예요. 돈을 안 줬다고 비용을 인식 안 했으니 비용 인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차변에 무슨 비용. 이때 이제 대변에 들어가는 요게 부채입니다. 미지급 비용. 예를 들어 임차료, 미지급 임차료, 이자 비용, 미지급 이자 뭐 이런 식으로 미지급되는 비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미수 수익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개정을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미지급 비용. 비용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미지급입니다. 비용 잡고 미지급 비용. 이걸 결산 시점에 하는 겁니다. 자, 미지급 비용은 부채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2월 되겠죠? 다음 연도에 드디어 돈이 지급이 될 때 현금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전년도로부터 넘어왔던 이 미지급 비용이 차변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미지급 비용 결산일에 비용은 발생했어. 아직 돈은 안 나갔고 그럼 부채를 잡는 거예요. 미지급 비용. 이게 다음 연도로 자산부채 자본은 2월이 되잖아요. 다음 연도에 돈이 지급이 됩니다. 이때 현금 빠지고 부채 빠지고 뭐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자, 교재 예제 2번 115페이지에 있는 미지급 비용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년도 11월 1일에 은행으로부터 100만 원을 3개월간 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차입금 이자는 연 6%래요. 그리고 이자는 뭐 매월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원금을 상환하는 날인 다음 연도 2월 1일에 한꺼번에 지급한대요. 한꺼번에 얼마를 지급할까요? 자, 이자 총 지급액은 100만 원 곱하기 6% 곱하기 12분의 3만큼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6% 하면은 6만 원에 12분의 3이니까 15,000만큼 이자가 지급이 될 텐데 지급할 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발생할 때 하자라는 겁니다. 핵심이. 그래서 갑회사가 11월 1일, 12월 말일 1년도, 그 다음에 2년도 2월 1일에 해야 될 분계를 다 해보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해야 될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11월 1일에 돈을 꾸죠? 자, 현금 들어오고 차입금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요 날부터 이자는 발생이 됩니다만 돈은 그때그때마다 주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 2월 1일 날 한꺼번에 주기로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한 달, 2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이자는 발생했잖아요. 돈은 그건 나중에 주기로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 비용을 잡아야지. 100만 원에 6%에 12분의 2입니다. 만 원만큼. 이때 차변의 이자 비용을 잡았으면 비용이 잡히고 아직 지급은 안 했으니 부채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미지급 비용입니다. 이때 대변을 미지급 이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우리는 편의상 좀 더 포괄적인 개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은 부채이기 때문에 2년도로 2월이 됩니다. 그래서 2년도 2월 1일에 원금 100만 원에 이자 15,000원을 석 달치 이자를 한꺼번에 줄 거 아닙니까? 이때 전년도로부터 넘어온 요 차입금 대변에 있던 거 이게 이제 차변으로 죽고요. 전년도에 미지급 비용 10,000원이 요때 사라지는 거예요. 요 101만 5천원 속에. 그 다음에 이제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한 달치 이자 5천이 이자 비용이 잡히죠. 그러니까 앞서 미수이자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도 현금 기준으로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하면은 지급한 2년도에 15,000원이 모두 비용으로 잡히죠. 여기는 0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자는 1년도에 2달치가 발생했죠. 2년도에 한 달치가 발생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요 파란 색깔 10,000원, 5,000원이 각각 잡히도록 발생을 했으니까 발생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발생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연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를 해봅니다. 아직 발생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를 다 이해 못했다고요? 혹시 그런 학생이 있으면 지금 여기서 끊고요. 발생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를 동영상이든 책으로든 다시 한번 복습한 후에
2연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를 하자고요. 뭐 그런 대로 그냥 이해가 됐다 그러면은 일단 2연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까지 쫙 들으시고 오늘 강의를 2차례 이상 복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선급 비용인데요. 선급. 하여튼 뒤에 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말고요. 앞에서도 미수, 미지급, 어쩌고저쩌고 이랬잖아요. 미수. 받아야 될 거라고 그랬죠? 권리? 자산입니다. 미지급.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 안 했으니까. 의무기 때문에 부채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급 비용. 비용에 신경 쓰지 마시고 미리 준 겁니다. 미리 줬기 때문에 준 거에 대한 대가, 반대급부를 받지는 아직 않은 상태입니다. 선급했습니다. 선급. 이거는 미리 준 거니까 그건 내 거지. 자산입니다. 선급으로 돌아간 거는 자산. 자, 내용이 뭔가 볼까요? 회계 기간 중에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선급이니까. 선급. 문제선. 선급. 미리 지급했다는 거예요. 현금을 지급했으나 지급한 현금만큼 비용은 아직 발생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100을 지급했는데 비용은 하나도 발생 안 했어. 그러면 이 100은 비용이 아니지. 그죠? 거기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를 하자라는 거죠. 이때 이제 앞에 발생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보다 이연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가 조금 더 복잡한 건 뭐냐면 이 현금 지급 시점에 어떤 회계 처리를 했는지에 따라서 결산 시의 분계가 달라집니다. 즉 이 경우에 현금 지급 시점에 100을 지급하면서 모두 비용 처리했는지 아니면 아예 지급하면서부터 자산 처리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회계기간 중에 현금을 지급할 때 모두 비용으로 인식한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주로 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실무에서는 일단 회계기간 중에 회계 처리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돈이 나가면 다 비용입니다. 돈 들어오면 다 수익이고 그리고 이제 결산 시점에 가서 발생 기준에 따라 보니 꼭 그 금액이 아니구나. 그러면 결산 수정 분계를 하면 되겠죠. 자, 회계기간 중에 돈이 나가요. 이때 무슨 비용 잡습니다. 다 비용으로. 근데 결산해 가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잡았어. 아직 비용 처리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너무 많이 인식한 비용을 대변으로 감소시키는 겁니다. 이때 차변에 인식하는 계정이 선급 비용이라는 겁니다. 선급 비용은 선급 자산입니다. 자산. 예를 들어 현금 100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비용을 모두 100을 잡았는데 생각해보니 당해년도에 비용은 80만 들어가야 돼. 20은 내년도 거야. 그러면 내년 거 20을 죽여버려야죠. 그리고 선급 비용 20,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당해년도 비용은 80이 잡힐 거 아닙니까? 이렇게. 100 잡았다가 20을 감소했으니까. 선급 비용은 자산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연도에 이월되어 된 선급 비용이 드디어 이제 기간이 지나면서 비용으로 대체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대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transfer. A에서 B로 넘기는 것, 바꾸는 것, 요걸 대체라고 합니다. 즉 자산에서 비용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선급 비용이 비용으로. 또 다른 거를 보면은요, 뭐 흔치는 않은 사례인데요. 회계 기간 중에 현금을 지급할 때 모두 자산으로 인식한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 100이 나가면서 이번에는 모두 자산 처리했어. 선급.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결산일이 됐으니까 이 100원 중에 80원은 비용이 맞아. 그러면은 80만큼 선급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무슨 비용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면 되겠죠. 그럼 선급 비용은 100을 인식하다가 결산 수정 분계를 할 때 80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20만큼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겠죠, 이제. 그래서 다음 연도에 선급 비용 20이 무슨 비용으로 대체가 되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기중에 현금을 지출할 때 모두 비용 인식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큼 현금이 나갔어요. 100만큼 비용을 잡았는데 당연연도 비용은 80이 맞아. 100이 너무 많이 잡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만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그거만큼 선급 비용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럼 대체 맞죠? 그리고 다음 연도로 갑니다. 이 선급 비용은 요거 20이 2월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때 20이 비용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대체. 이게 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는 여기 한쪽 면에서 이렇게 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대체입니다. 이연에 대한
결산수정분계 이번에는 기중에 현금 지출할 때 모두 자산인식했다고 보자고요. 100이 나갈 때 비용이 아니라 전부 자산 처리했어. 그런데 결산일에 가보니까 비용이 80이 원래 잡혔어야 돼. 그럼 선급비용 중에 80을 비용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럼 선급비용은 아직 20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음 연도로 2월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연도에 기간이 경과될 때 다시 비용으로 또 대체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선급비용 한번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책으로는 119쪽이고요. 회사는 1년도 10월 1일에 건물에 대한 1년 분 화재 보험료 1,200원을 현금 지급했대요. 즉 월 100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갑회사가 화재 보험료를 지급할 때 모두 비용, 즉 보험료 계정을 사용해서 비용으로 인식한 경우와 모두 자산, 즉 선급 비용으로 인식한 경우로 구분해서 1년도 10월 1일, 12월 31일 2년도 중에 해야 될 분계를 모두 한번 해보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해답을 제시하기 전에 한번 그림으로 연도별로 인식해야 될 보험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가 1년도, 그죠? 여기가 2년도입니다. 이렇게 2년도. 그러면 돈은 여기서 지급을 했잖아요. 1200을 지급하면서 이때 모두 자산 처리했든 모두 비용 처리했든 상관없이 1200은 각각 1년도에 300, 2년도에 900 이렇게 비용이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죠? 이렇게 되게끔 회계 처리하자라는 거예요. 이제 요 결산 시점에서 결산 수정 분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두 비용 처리했다고 보자고요. 그럼 10월 1일 날 비용 잡고 현금 나가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모두 비용 잡았습니다. 비용. 그런데 앞서 그림에서 보듯이 1년도 비용은 300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비용이 1200이나 잡혔잖아. 1년도 비용은 300. 900만큼 너무 많이 잡혔죠? 그러니까 900만큼 비용을 감소시켜야죠. 그러면은 보험료는 300만 잡히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1년도에 1200 인식했다가 900만큼 감소시켰으니까. 요때 이제 상대 계정이 선급 비용입니다. 물론 선급보험료 이렇게도 상관없습니다. 선급보험료, 선급수수료, 선급 이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앞서 발생에 대한 결산수정분계와 마찬가지로 좀 포괄적인 계정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경과되지 않은 내년도, 이 미경과라는 게 X2년도 비용 아닙니까? 그거만큼은 당해년도 1년도 비용이 아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음 연도 비용이다. 선급비용은 2월이 되겠죠? 다음 연도. 그래서 다음 연도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9달이 지나면서 이제 이 선급비용이 다시 죽으면서 보험료로 대체가 되는 거죠. 선급비용이 보험료. 그러니까 각각 1년도에는 보험료가 300, 2년도에는 900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많이 복습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현금을 지급할 때 모두 자산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흔치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모두 비용 처리하는 방법을 쓰죠. 자, 자산 처리를 했다면은 현금 하면서 자산 처리하는 것입니다. 선급 비용. 그런데 비용이 300이 잡혀야 될 거 아닙니까? 석 달치. 그래서 선급 비용 중에 300만큼을 죽이고 이걸 비용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선급 비용 감소. 그럼 선급 비용은 900이 남겠죠? 이 900이 다음 연도로 2월이 되겠죠. 그러면서 기간이 경과되면서 선급 비용 900, 보험료 900. 그래서 1년도에 300, 2년도에 90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서 다시 가볼게요. 여기 모두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도 300, 900이 잡히죠? 다시 이제 모두 자산 처리했을 때도 300, 900 이렇게 비용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연에 대한 결산수정분계 또 하나가 남았습니다. 선수수익이라는 건데요. 선수, 요 앞에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 선급은 뭔가 내가 먼저 줬으니까 반대급부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산입니다. 선수는 미리 내가 받은 거예요. 받았으면 뭔가 내가 상대방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건으로 주든 용역으로 주든 의무입니다. 선수 수익, 선수가 들어간 거는 부채입니다. 부채. 의미 파악을 하시고요. 자, 선수 수익은 뭐냐면 회계기간 중에 돈은 미리 받았어요. 그런데 수취한 현금만큼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년치 임대료를 미리 받았어. 12월 1일 날 다음 12달치를 다 받았어. 그렇다고 해서 이 12달치가 다 1년도 임대 수익은 아니잖아요. 한 달치만 임대 수익이고 11달치는 다음 달 거겠죠. 그래서 수취한 현금만큼 수익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 받은 돈은 수익이 아니고 선수 수익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결산수정분계는 앞서 성급비용처럼 현금을 받는 시점에 어떤 회계 처리를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선수수익. 회계기간 중에 현금을 수취할 때 모두 수익으로 인식하는. 실무에서는 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죠. 일단 받았으면 수익으로 했다가 결산 시점에 가서 받은 돈이 모두 수익이 아니면 수익을 일부 감소시키면서 부채를 인식합니다. 선수수익으로. 자, 보세요. 회계기간 중에 예를 들어 현금을 100만큼 잡았습니다. 이때 모두 다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결산에 가보니까 받은 돈 전체가 당기 수익이 아니라 이 중에 30만 당해년도 거야. 30만 수익이래요. 그러면 100을 너무 많이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70만큼 감소를 시켜야 되겠죠. 이때 인식하는 상대 계정이 대변 부채입니다. 70. 이 70은 왜 부채냐면 다음 연도로 넘겨서 다음 연도에 받은 돈에 해당되는 반대급부를 뭔가 해줘야 될 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을 감소시키면서 선수수익. 다음 연도에 이 선수수익은 2월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간이 경과되면서 선수수익을 수익으로 대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체. 여기서도 대체가 나오죠? 자, 이번에는 회계기간 중에 현금을 수취하면서 모두 부채로 인식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현금 100을 받았습니다. 이때 선수수익으로 만약에 100을 인식했다 치자고요. 그런데 결산에 가보니까 적어도 30만큼은 수익이 발생이 된 거야. 내가 돈을 받고 30 정도의 반대급부를 줬다고 보자고요. 그럼 수익이니까 받은 돈은. 그래서 30만큼 수익을 인식을 하면서 선수수익 중 30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럼 선수수익은 얼마가 남아요? 70이 남겠죠. 이게 다음 연도로 2월이 되어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서 70을 수익으로 계속 대체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선수수익. 기중에 현금을 수취할 때 모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받은 돈 100을 몽땅 수익 인식했어. 그런데 가보니 수익은 30만 잡혀야 돼. 그럼 70을 감소시키면서 부채 70을 올리는 거죠. 이렇게 대체입니다. 수익을 감소시키면서 부채로. 이때 다음 연도에 다시 70이 기간이 경과되면서 수익으로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야 연도별로 수익이 제대로 잡힐 거 아닙니까? 현금의 수취 금액과 상관없이. 만약에 기중에 현금을 수취할 때 모두 부채를 인식을 했다 치자고요. 100씩 잡았는데 이 중에 30만큼이 수익이래. 그러면 선수 수익이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30만큼을 수익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럼 선수 수익은 지금 현재 70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100에 30이니까 다음 연도로 넘어갔다가 이 70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사라지겠죠.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제 4번. 갑은 갑회사 소유 창고를 의뢰사에게 1년간 빌려주는 겁니다. 임대해 주기를. 임대는 1년도 10월 1일 날 개시되고요. 월 임대료는 100으로 결정했대요. 갑회사는 1년분 임대료 1200을 한 번에 모두 받은 겁니다. 자, 갑이 4월 1일 날 임대료를 수취할 때 모두 임대 수익인 수익으로 인식한 경우와 부채, 선수 수익으로 인식한 경우로 구분해서 1년도 10월 1일, 결산일인 12월 31일, 그리고 다음 연도 중에 해야 될 분계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도 한번 연도별로 인식할 임대 수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년도, 이게 2년도인데 여기서 1년도 임대 수익 한 방을 현금으로 수취했습니다. 그런데 수취한 1200원이 1년도의 수익이 아니라 각각 1년도에 900, 2년도에 300씩 수익이 잡혀야 돼요. 수익이 이렇게. 즉 4월 1일 날 어떻게 분계를 했든 상관없이 900과 300의 수익이 인식되도록 결산수정 분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을 수취할 때 모두 수익으로 인식했대. 그러면은 현금, 임대 수익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하면 앞서 900만 수익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200이니까 너무 많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300만큼 수익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이때 상대 계정은 부채입니다. 손수수익. 300만큼 미리 돈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수익이 임대 수익, 임대 용역을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300만큼 남아있는 거. 받았다고 해서 다 당일 연도 수익이 아니죠. 이 선수 수익은 다음 연도로 2월이 돼서 그때 이제 다음 연도에 선수 수익이 임대 수익으로 다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 임대 수익이 각각 300, 1년도에는 900 이렇게 잡히게 되죠. 임대 수익 1200에서 300 빠지니까 900, 여기는 300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현금을 수취할 때 모두 부채로 인식한 경우입니다. 현금 대 선수 수익 이렇게 했다 치자고요. 그런데 앞서도 1년도에는 900의 수익이 발생이 된 거라며 이렇게 끝나면 수익을 하나도 인식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00만큼 임대 수익을 잡아야죠. 선수 수익을 감소시키고. 그럼 선수 수익은 300이 다음 연도로 2월이 되겠죠? 그래서 2월 된 선수 수익이 드디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임대 수익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각각 연도별로 여기 900, 300의 임대 수익이 인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 30여 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회계를 배우는 초급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선급 비용, 선수 수익. 저도 예전에 대학 다닐 때 회계 원료를 배우면서 무척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요. 자꾸 힘든 건 요 뒤에 거를 보기 때문인데 뒤에 거를 보면 안 돼요. 앞에 거를 봐야 됩니다. 미수 자산입니다. 미지급 부채입니다. 선급 미리 내가 준 거 아니야. 자산입니다. 선수 받았다고 낼 게 아니죠. 언제든지 뱉어내야 되는 거니까 부채입니다. 지금 발생과 이연에 대한 결산수정 분계를 했고요. 적어도 오늘 한 내용은 3번 이상 복습을 해야 이해가 될 겁니다. 자꾸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